하이잭. 자, 이번 시간에는 비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까지 우리 감상 위주의 수업이었어요. 교가를 듣고 어떤지 물어봤고, 그리고 뭐 오페라를 듣고 어떤지 물어봤고, 아이유의 리메이크 곡과 원곡을 비교해서 어땠는지 얘기해보고, 뭐 정가를 들어보기도 했고요. 그치? 감상, 자신의 감정, 뭐 서정적이에요, 뭐 감동이에요, 뭐 이런 자신 내면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다면 비평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. 자,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기술.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설명하는 거.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땠고, 뭐 음악으로 치면 어떤 악기가 나왔고, 또 어떤 악기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노래가 등장하고, 쭉 이렇게 또는 어떤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것. 그것이 기술이죠. 그리고 해석은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.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. 어떤 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하느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가. 그래서 좋다. 그래서 안 좋다. 근데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, 안 좋으면 어떻게 왜 안 좋,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더더욱 좋고요. 그래서 감상이 주관적인 어떤 활동이라면 비평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. 뭐 기술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하면 어제 본 드라마 또는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야, 너 그거 봤어? 뭐? 아니, 어제 그 드라마 새로 시작했잖아. 또는 너 이번에 나온 영화 그거 있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아니, 뭔데? 야, 나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어가 뭐죠? 기술 해석 평가 중에 음? 평가죠, 평가. 자, 그럼 이제 또 물어봐요. 야, 진짜 그렇게 재밌어? 무슨 내용이야? 그럼 이제 내용이 쭈루루 나오겠죠. 야, 처음에 말이야. 이게 뭐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등장하고 또 누가 남자 주인공이 누구고 여자 주인공이 누군데 뭐 이런 일이 있어 막 하면서 쫙 해가지고 야,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냐? 친구가 반응하죠. 야, 진짜 재밌겠다. 이게 기술입니다. 기술. 쉽죠? 그 있는 그대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그 친구가 딱 옵니다. 야, 나 그 영화 봤어. 재미없던데? 지금 뭐 한 거예요? 기술 해석 평가 중에? 재미없던데? 평가한 거죠, 평가. 이 친구는 완전 재밌어. 이 친구는 재미없던데요. 그죠? 평가가 갈렸습니다. 그쵸? 아, 누군 재밌고 누군 재미가 없어. 기술을 시켜보면 기술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쭉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?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를까요? 같을까요? 기술 쭉 설명하는 거.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봤으면 시간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. 그렇죠? 같은 작품을 봤으니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. 물론 어떤 눈에 띄는 어떤 한 부분, 관점,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그 기술하는 부분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. 근데 결과가 다르죠. 평가가 달라졌어요. 왜? 무슨 차이가 있을까?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, 의미 부여를 어떻게 했느냐, 이 해석의 차이가 바로 이 평가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 해석은 단순히 그 이야기 자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. 굉장히 폭넓게 그 시대에 또는 영화의 어떤 뭐 한 80년대가 나왔다면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상황적인 맥락을 이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
누구는 그냥 뭐 단순히 재미없었다는 친구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잘 몰라. 80년대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주인공들의 어떤 스토리만 눈여겨봤다면, 이 친구는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몰입감 있고 재미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이 친구는 그거는 모른 채 그냥 표면적인 스토리만 갖고 나는 별 재미없던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이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누가 같은 작품도 나는 이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좋아서 이 몰입감이 있었고 작품이 마음에 든다, 너무 재밌었다. 근데 나는 아이 근데 너무 그 등장 인물들의 뭐 패션이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그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그런 뭐 약간 조금 80년대스러운 어떤 건물 건축 양식이나 그런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는 요즘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든다. 그래서 나는 이 영화 별로다.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얘기하시고, 그러면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이게 이 비평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재밌다 그래도 남들은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고, 누가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한다, 이 가수의 작품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,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하다.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다, 아니야, 춤 못 춰, 노래 못해, 뭐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, 이게 비평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귀로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이제 곧 오죠? 기다리고 있습니다, 선생님. 어, 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적어야 돼요. 음, 기술, 기록해서 설명하는 게 기술이에요. 특히 비평은 많이 적어봐야 되거든요. 이제 감상문을 적게 할 거고 비평문을 쓰게 할 텐데, 수행평가도 그렇게 되거든요, 저희. 저희 그 감상에서 선생님이 두 문장 꼭 쓰세요, 두 문장으로 적어보세요,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, 뭐 최소한 문장으로 한 두 문장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하나의 큰 작품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, 이제 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한 500자 내외의 감상문을 써보세요, 한 800자 정도의 800자 내외의 비평문을 쓰세요, 이렇게 과제가 주어질 텐데 좀 당황스럽죠? 근데 뭐 쓰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뭐 주저리 쓰다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잘 쓰더라고요. 어쨌든 어떻게 써야 되냐, 이제 뭐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쓰는 거는 또 달라요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, 선생님이 그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 몇 권을 선별을 해서,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, 선생님과 함께 책을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. 일단 눈으로 보시겠지만 머릿속으로, 내가 만약에 무엇에 대해서 비평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한번 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책 보러 이제 가볼까요?